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요. 여기 있는 그림을,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문법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걸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먼저 해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이만큼 여기에 있는 요 메소드 함수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 이걸 보고 여기 그림 보고 그러면 여기 코드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쪽 모양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번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코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먼저 여기에는 메소드 함수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고투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 x, y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x, y가 좌표값이에요. 좌표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클이 있어요. 서클에다가는 가로하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쓰게 되면은 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이 서클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서클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활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반지름을 쓰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나서 회전 각도를 쓰는 거예요. 회전 각도는 지금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360도일 거예요. 360도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꼭지점에 개수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각형이면 거기다 3개를 쓰면 되는 거고 오각형이면은 그러니까 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클이라고 하는 여기 메소드 함수가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각형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이드 터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커서 모양을 숨기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커서 모양 다시 말해서 터틀이 없잖아요. 터틀이 없어서 이렇게 커서 모양을 숨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이드 터틀이라고 해서 여기를 다 써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쓴 것처럼 그냥 HT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다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게 터틀 모양을 숨기는구나 하는 거를 뜻하는구나를 이렇게 안 다음에 그뒤부터는 단순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쪽 코드에 대해서 잠깐 보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틀을 불러오는 모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공부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똑같이 쓴 거예요. 앞줄에 상도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고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에 2 있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x좌표예요. 여기가 y좌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여기 윈도우 창의 크기를 600을 줬어요. 그러니까 600이라고 하는 윈도우 창에 우리가 이게 가운데가 원점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200픽셀만큼 움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y좌표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y축은 말을 끝뜻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너 원이다라고 이렇게 붙이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는 기준이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점에 00이 됐기 때문에 x, y가 0이니까 원점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릴 건데 여기 보면은 삼각형을 그릴 건데 거기에 이름을 너 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쓰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이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서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이 메소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원의 반지름을 먼저 써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전하는 각도를 써요. 원이니까 360도를 떼고 그리고 여기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꼭지점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삼각형을 그리는구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건 이거예요. 이쪽은 보면은 지금 x축이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00만큼 움직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오각형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를 5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하이드 터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터틀을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터틀 너 사라져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여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쪽에 가서 한번 정말로 될까요?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은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오각형을 그린 다음에 사라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코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코딩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한번 해보세요. 잘 돼요? 와 이런 걸 할 때는 계속 실패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파이썬에서 중요한 점은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뼈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머릿속에다 넣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활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림 자체가 밋밋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는 선의 두께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서 도형의 선과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좀 전에 가늘게 손으로 그렸던 것보다 우리 도형의 두께가 두꺼워졌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색깔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먼저 이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돼 함수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요. 무슨 뜻인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쪽 코드를 보면서 다시 이쪽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쭉 한번 추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있는 걸 이해를 하면은 미스라고 하는 거는 손의 굵기예요. 여기에는 손의 두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컬러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손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그릴 거니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기를 그릴 거면 블루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블루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손의 두께예요. 두께가 크면 클수록 손은 두껍게 그려져요. 여기 숫자가 5, 6, 7, 8, 7가 두껍게 그려져요. 여기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깔을 지금 파란 색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클이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해봤죠? 여기는 원을 그리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크레용을 이용을 해서 두께가 4인 파란 색깔 크레용을 이용해서 여기를 원을 그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은 60픽셀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에는 업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업은 위로 들다라고 하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파란 색깔, 여러분들 파란 색깔 색연필로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펜을 들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서가 움직이는 끈적인 자취가 남을까요? 안 남겠죠?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림하고 다르게 여기는 아까 이쪽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원을 그린 다음에 커서가 움직이는 여기 이렇게 궤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그 궤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펜 들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업다운이 그거예요. 그럼 펜을 다시 내리면 되겠죠? 여러분도 종이에다가 어떤 걸 쓰려면 종이에다가 펜을 댔다가 그리고 띄웠다가 다시 대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업과 다운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업은 펜 들기예요. 여기는 물론 펜 업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운이라고 하는 뜻은 펜 내리기예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는 펜 다운하고 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거냐면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릴 원을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필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필이라고 하는 자체는 채워라라고 하는 뜻인 거니까 다음 이 그림처럼 여기 있는 거를 원을 그리면서 여기에다가 노란 색깔로 색깔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기 필 컬러는 색상명을 적으면은 여기 색깔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여기 비게나고 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색상 채우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드시 끝나면은 엔드로서 이렇게 색상 채우기가 끝났어요 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노란 색깔로 원을 그릴 건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을 그린 다음에 끝나라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여기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정말로 이렇게 가능한 거를 이쪽으로 가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트리 지금 파란 색깔을 그리고 간격을 건너뛰었죠? 펜 업다운을 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와서 원을 그리면서 색깔을 채우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까 이런 하이드 커트리라고 하는 걸 써서 여기 거북이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거북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자, 이제 그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자, 지금부터 여기를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코딩을 하면서 그림 자체 색깔도 바꿔보고 두께도 바꿔보고 또 하나 도형이 그려지는 위치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또는 도형의 모양도 삼각형이랑 삼각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직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잠깐 기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반복문 같은 걸 배울 때 우리가 터틀 그래픽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맞아요. 여기는 터틀 그래픽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반복문하고 반복문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바로 그렇게 그쪽을 잠깐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아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때 보게 되면은 지금같이 그리려면 여기에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을 써줘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코드가 훨씬 더 간편해지고 심플해질 거예요. 근데 반복문에는 어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포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와일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도형 그리기를 포물과 와일문을 이용해서 한번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하나는 지금 포문으로 그리고 똑같은 코드예요. 하나는 포문으로 이렇게 오각형을 그린 거고 이쪽은 또 똑같이 와일문으로 오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봐요. 이쪽은 지금 보면은 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문으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두고, 그리고 이쪽은 와일문이니까 와일문으로 이렇게 한번 봐둬요. 그리고 혹여라도
포문이나 와인문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학생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문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림이 정말 이렇게 그려지나 하는 거에 그냥 재미를 갖고 한번 해봐요. 재미를 갖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포문과 와인문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 포문으로 정말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걸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포문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정말로 이렇게 도형이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한번 볼게요. 혹시 포문이나 와인문, 반복문을 아직 공부를 안 했거나 아직 잘 모르겠거나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을 조금만 찾아서 준비를 하면은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포문과 와인문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그 대신 지금은 일단은 그림 그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죠. 오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문법을 잠깐 보게 되면은 위쪽까지만 똑같고 여기는 포 레인지문을 쓰고 있어요. 포문을 쓸 때는 반드시 포를 쓰고 여기에 변수명을 써줘요. 그리고 인을 써줘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이대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레인지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변을 그릴 거예요. 얼마씩 움직이면서 150픽셀씩 움직이면서. 그리고 여기는 오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각도예요. 360도를 5로 나누면 72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터틀 그래픽과 여기에는 반복문이 연동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문과 와인문을 사용을 해서 거북이가 오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불편해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오각형밖에 못 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만약에 육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 레인지에서 여기를 6으로 바꿔야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각도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쪽에서 포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조건 10 자체를 바꿔주고 여기는 각도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냐면 외부로부터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말하자면 칠각형이면 칠각형을 그릴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십각형이면 십각형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코드를 써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임의로 사용자로부터 뭐 삼각형, 오각형 또는 뭐 팔각형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여기 거북이가 다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코딩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이 이쪽은 포문으로서 한번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은 와일문으로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변수값 자체가 사용자가 몇 각형이라고 하면 그 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레인지 함수에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도형을 그리는 이 길이에요. 픽셀 길이고,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삼각형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360도를 가지고 아까 각도가 120도니까 120도라고 하는 거는 3으로 나눠져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받은 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내가 360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사용자가 삼각형이면 삼각형, 오각형이면 오각형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쪽 와일문도 이렇게 바꿨어요. 와일문도 이쪽 것식에서 여기를 지금 n으로 놨잖아요.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값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고 여기도 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오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5로 나눠줘서 그 각도만큼 움직이게 하면 될 거잖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문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와일문이나 포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만 찾아봤어요. 이렇게 조금만 준비를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할 때 만들어놨던 포문과 와일문 이쪽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들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 여기가 정말로 제대로 잘 작동하나 하는 거를 이번에는 좀 전에 포문을 가지고 오각형을 그려봤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와일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방향도 아까 이쪽에서는 여기에 얘가 오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각도를 바꿔서 이게 간단해요. 여기 레프트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거북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느 쪽으로 꺾는지 머리의 방향을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조건 내에서 오각형을 그리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꾸로 오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똑바로 오각형을 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테니까 어쨌든 시간에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런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직접 그리라고를 않고 몇 각형인가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쵸?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칠각형을 그리고 먼저 오각형부터 할까요? 오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오각형이라고 써주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컴퓨터가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오각형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몇 각형을 해볼까요? 12각형을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12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이렇게 치고 나서 보면은 여기 프로그램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12각형을 정확하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각종면 조금씩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봐요. 그냥 재미로 해봐요. 재미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반복문하고 여기는 터틀 그래픽에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뒤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이용을 해서 그냥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직까지 배웠던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안 배웠던 거는 우리서 뭐밖에 없냐면 여기는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터틀 그래픽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커지면 터틀 그래픽이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터틀 그래픽이 천천히 움직여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좀 전에까지 다 같이 한번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잠깐만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 스피드는 10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두께는 여기 7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펜을 들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위치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축의 위치를 여기에 보면은 좌표축에서 어디로 잡은 거냐면 50으로 잡은 거예요. 무슨 색깔을 그릴 거냐면 여기에다가 블루 색깔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준에서 여기가 기준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위쪽 Y쪽 위치도 기준에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펜 다운을 했죠. 그러니까 드디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보면은 블루라고 하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70인 원을 그릴 거예요.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고 이쪽도 여기에 위치만 보면 돼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X축으로는 기준 축에 와 있죠. 그래서 Y축으로는 50만큼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블랙으로 원을 그릴 거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펜 다운과 펜 업과 펜 다운으로 펜을 이동시켜 와서 여기도 위치를 정하고 빨간 색깔로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위치를 마이너스 75 여기 마이너스 50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여기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도 노란 색깔로 원을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그 그린 색깔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말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자, 그리고 이쪽도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다음 화면에 전체 화면에는 다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길을 그릴 수 있나 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있는 거 보여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면서, 그쵸? 오른길을 그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터틀 그래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과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여기다가 점점 내용을 확보를 해서 더 이렇게 불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를 아마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시고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